안녕하십니까. 저는 죽음학 스케치의 저자이면서 수아진 성형외과의 원장으로 있는 김달수입니다. 오늘은 한국인의 생에 대한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와인 꽁트로 아니 저거 다 빈병이에요 하는 저의 그 와인 경험담을 이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국인의 생에 대한 애착은 유달리 좀 집착이 강하고 죽음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갖는 데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마지막 가는 길인데 하며 엄청난 장례비를 드리고 말기암 환자는 대부분 사망 전까지 항암제를 투여하면서 혼수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죽음에 대한 이러한 강렬한 거부감은 엄청난 의료비와 장례비로 귀결이 되고 그 부담은 결국 사람은 가족들의 몫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적절한 연명치료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면서 다양한 사회적인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과정에 지금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한국인들의 생에 대한 애착에 대한 그 문제를 좀 해결하면은 좀 더 고귀한 죽음 또는 내가 내 죽음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죽음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환자의 결정에 의한 웰다잉에 대한 진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최근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분위기 또는 그러한 제도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 점은 우리가 매우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이러한 그러한 이제 현상을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뭐 이런 유언을 함으로써 나의 죽음에 대한 죽음 후에 대한 문제를 가족들에게 알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정부에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그 의료 계획서,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하고 또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써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서 보다 객관적이고 매우 주관적인 그러한 과정으로 자신의 죽음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그 다양한 시스템을 잘 알고 있으면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러한 그 사회적인 그 공감대가 얻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1997년에 보람의 그 사건은 어차피 그 생명이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그 사람에 대한 그 가족들의 요구에 의해서 퇴원을 시켰는데 그 자체가 죄가 된다 하는 판결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좀 그 논의가 발생한 그러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2008년에 연세대학교 김할머니 사건은 할머니가 자기 결정권을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그러한 판정이 나옴으로써 그동안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의료계에 새로운 그러한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 후에 호스피스 완화 치료에 관한 법률안이 만들어졌고 또 다양한 그러한
논의 과정 중에서 임종 과정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만들어져서 최근에 그 연명 의료 결정법으로 우리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고, 또는 정말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은 그 연명 의료 계획서를 작성함으로써 죽음을 좀 더 자기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고, 자기가 죽음을 존엄사로서 이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제가 저도 의사니까 임종을 하시는 분들을 가끔 보는데, 그 임종 시 그 마지막 모습을 봄으로써 우리는 그 사람의, 그러니까 임종자,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 과거의 모습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좀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재를 부정하고 매우 심한 불안 등으로 수면제를 요구하거나 진통제를 요구하는 경우는, 이런 사람들은 좀 삶이 좀 힘들었다, 또는 좀 해결하지 못한 어떤 문제들이 있었다 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엿보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야기하고 정리하고 독서나 명상 또는 사회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임종 직전까지 서로 가족과 대화하고 친지와 대화하면서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생활을 하는,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주의를 잘 정리하면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정신적인 수양이 잘 된 성직자나 또는 공부를 좀 많이 있는 학식 있는 사람들은 죽는 순간까지 매우 평온하고 조용한 임종을 맞이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의사분들도 임종을 많이 이렇게 경험하면서 한 말 중에 보면은 유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에 어려움이 많거나 욕심이 많거나 좀 주위에 악하다는 평을 듣는 사람들은 임종 전에 많은 고통이 나타나고 몹시 두려워하여서 진통제나 또는 약물 등에 많이 의존한다 하는 것을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임종 전에 모습도 매우 정리가 잘 안 되고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수양이 잘 된 사람일수록 이런 약물 의존이나 어떤 불필요한 치료의 요구가 적고 기적이나 명약을 찾는다든가 이런 것을 좀 자제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하는 것도 우리 또 많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대부분은 자신의 그 마지막 시간을 좀 어느 정도 알거나 충분히 준비하고 맞이를 하는데, 저희 가까이 계시는 그 마취과 의사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아버님이 97세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바로 돌아가기 전에 자신의 신체를 깨끗이 닦아달라고 하고 다 닦아드리고 나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 또한 이러한 사람들을 많이 경험을 하셨습니다. 특히 저희 가족 중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아쉬운 거는 최근에 중환자실에 있거나 또는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그 몸을 신체를 깨끗이 마지막 닦고 정리하고 하는 그러한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 운명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이 경우는 좀 안타깝다는 느낌도 좀 듭니다. 그래서 호스피스에 대한 생각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그 죽음학 스케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와인 꽁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 다 빈병이에요
이야기입니다. 와인을 좋아하는 분들은 주위에서 와인 이야기를 자주 접하는 것을 이제 좋아하고 아주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와인과 관련된 내용을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은 아마도 TV 드라마일 것입니다. 드라마를 보면 흡연 장면은 최근 그 금연 바람으로 인해서 아예 상영이 안 되지만 뭐 어떤 그 출연자들 간의 갈등 구조가 있거나 애정적인 어떤 표현에 있어서 와인이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그래서인지 와인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죠. 어느 그 와인 모임에서 그 와인이 차지하는 우리나라 주류 시장의 현황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황을 자세히 알고 있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그에 대한 답을 잘 이렇게 전달하기도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주류에 대한 여러 자료를 찾아봐도 와인에 대한 부분은 매우 취약하거나 그 매출 규모가 다른 그 소주나 맥주나 이런 거에 비해서 좀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총 주류의 매출 규모는 거의 뭐 10조, 8, 9조 정도 되는데 와인의 경우 대략 뭐 5천억 정도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것도 몇 개 대형 수입사의 매출이 대부분이고 영세한 수입사의 경우 고전을 면치 못하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보곤 합니다. 물론 그 10년 전에만 해도 그 와인의 급성장세는 매우 고무적이었지만 와인이 경기를 많이 타는 품목이고 또한 저변 인구 확대가 의외로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최근에 그 좀 일부 대형 그 수입사에서 수입해서 좀 약간은 좀 저렴하게 되는 그런 와인들이 좀 퍼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그러다 보니 아주 희귀하고 좋은 와인을 수입하는 그런 업체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이러한 것도 우리가 또 아쉬운 그런 그 와인의 그 우리 수입 현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와인 산업이 외형적으로는 좀 커져가고 있지만 그러나 주류에 미치지는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와인을 전문적으로 즐기는 층도 전체 주류 소비의 한 1, 2%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와인 구입 후에는 이거 뭐 대부분 일부의 집에 이렇게 보관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 그 집에 보관해 놓는 분들 때문에 와인이 좀 이렇게 그러니까 소모가 되고 또 수입이 되는 그런 양상도 있는데, 그래서 다행히 그 최근에 좀 저렴하고 좀 먹기 달달한, 그러면서 먹기가 좀 편하다고 하는 초보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와인들이 많이 수입돼서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매우 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좋은 와인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만 여기 먹게 되고 유통이 된다 하는 그런 아쉬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부 좋은 와인을 보관해 가지고서 자랑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러한 와인을 여러 명이 모아서 모임에서 나누어 이렇게 마시면서 그 음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와인을 잘 관리하고 보관해서 훗날 먹을 수 있게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즐거운 그러한 일이지만, 사실 그 사이에 변질되고 또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또 보관의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정말 유용한 것인지에 대한, 그러니까 와인을 투자하고 하는 것이 과연 유용한 것에 대한, 그러니까 소장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한 문제는 좀 열애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건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아직 우리나라는 와인이 그 주위에 보면은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밖에 사람들이 접하지 않고 매우 적은 사람들만이 와인을 아직까지는 먹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이 뭐 초대하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우연한 기회에 와인을 먹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 많고, 그 외에는 정말 와인이 좋아서 모임을 통해서 와인을 접하고 또 즐기는 그러한 매니아층도 이렇게 딱 양군데에서 존재한다고 좀 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와인을 마시기 위해서는 와인바나 카페를 찾아가고 해야만 또 와인을 좀 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관심이 있는 것은 그 매장이 보유한 와인 리스트, 그러니까 어떤 와인이 있냐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곳저곳 기웃거리면서 그 진열된 와인과 리스트의 품목을 비교하는 그러한 호기심 또는 그러한 그러니까 좋은 와인을 본다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을 느끼는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래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경험담입니다. 어머, 이 집 와인 참 많이 있나 봐요. 함께 그 유명한 와인바에 같이 간 지인분이 감탄을 합니다. 전통이 있고 유명한 매장이니까 그렇겠지. 나 한번 둘러보고 올게요. 그 지인은 이곳 그 와인바의 분위기에 반해서인지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간간히 그분의 감탄 소리가 나지막히 들립니다. 어머, 여기 로마네 꽁티도 있고, 희귀한 와인 이름에 저도 좀 놀랐지만, 여기 5대 사또가 다 있네요. 막 이런 이제 소리를 들으면서 감탄하는 그런 지인의 모습을 보니 저 또한 매우 흐뭇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구경하고 온 지인은 여전히 설레는 마음으로 놀라움을 표현합니다. 문제는 그 리스트에 있는 와인을 주문하는 자리에서 나와 저희 지인이 와인에 대해서 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는지 그 매니저가 매우 당황해하는 눈빛으로 저희들을 대접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좀 저희 지인한테 좋은 와인을 먹이고 싶어서 이렇게 주문을 하나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매니저가 갑자기 좀 당황스럽게 이거 포무르 지방인데요 하면서 좀 더듬는 그러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죄송하게도 그건 재고가 이게 없다는 것이겠죠.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생테밀룡의 그랑키르 그 와인 이것으로 좀 주문하고 싶은데요 했더니 또 죄송합니다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두 번이나 그 주문에 대한 거부를 당하자 저도 좀 욱하는 그런 느낌이 났습니다. 아니, 주문하는 쪽쪽 그런 와인이 없다니. 그래서 오기가 나가지고서 그 그랑크리, 그러니까 보르도의 그랑크리 와인 중에서 그 1등급 와인인 샤또 리피드를 딱 그냥 주문을 해봤습니다. 그러자 눈이 둥그레진 매니저는 더욱 당황을 합니다. 물론 저 또한 당연히 이 매장이 없을 것이라고 여겨서 그러한 오기로 그러한 주문을 한 것이지만 사태가 매우 이제 좀 심란해진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화가 나서 그럼 이 와인 리스트에서 정말 재고가 있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툭 쏘아 부셨더니 그 매니저가 매우 그 당황하듯 아무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의 그 좋은 분위기는 깨졌고 그 매장에 있는 뭐 제가 원치 않았던 그러한 대중적인 와인으로 그냥 정리가 마감되었습니다. 참 유쾌하지 못한 그런 경험을 하고서 이제 식사와 와인을 먹고 매장을 나오는데 저희 지인분이 그러더군요. 저 좋은 와인들이 왜 셀러에 안 들어가고 저기에만 있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설명하기가 난처하였지만 그랬죠. 뭐 직접 가서 한번 만져봐 보세요. 그러면 아실 겁니다.
했더니 그 시인분이 이제 그 와인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이렇게 보면서 하는 소리가 큰 소리로, 아니 다 빈병이네요, 이런 소리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빈병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와인 현실을 직접 느낀 그 쓸쓸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와인 카페나 와인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는 곳에서도 일부 좋은 와인을 잘 보유하고 그 손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용이라든가 보관의 문제 또는 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와인들의 그 다 먹고 남은 아니면 구해온 그런 좋은 와인들을 진열하는 것으로 눈요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와인에 대한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간혹 그렇지 않은 곳도 있지만, 많은 곳에서 이러한 이제 일을 좀 당하고 씁쓸해하는 그러한 저를 보면서 마치 와인병을 그 디스플레이하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 삶도 이렇게 그 전시용으로 디스플레이하여서 표현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곤 하였습니다. 과연 우리의 죽음과 이러한 삶에서 과연 우리는 그냥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희 와인 꽁트는 왜 우리는 다 빈병인 것처럼 삶이 이렇게 보여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제 그 와인 꽁트를 가지고서 여러분과 만나기를 바라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주음악 스케치와 와인 꽁트에 대한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